제가 93년도에 제가 이민을 해가지고 한 10년간 이곳에 살다가 가서 가끔 참 제 고향 같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제 호주에 떠나들 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참 자연 환경은 어느 나라보다 좋은데 불구하고 이곳에 올 때마다 안타깝게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자꾸 생겨요. 사실은 한국에서 저도 이제 70대를 바라보는 나이에 있지만도 한국에서는 저와 같이 그런 나이에 그래 얼굴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는데 이곳에 와보니까 올 때마다 얼굴이 한 번씩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하면 참 이 아픔을 좀 빨리 동참할 수 있는가 생각도 많이 해보곤 해요.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쉽게 강의 들을 수 있는 강의 내용은 아닌데 제가 이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최소한도로 한 3일 내지 4일 정도 강의하는 내용인데 빨리 시작이 될는지 마칠는지 모르겠지만도 참고하셔서 체온이 당신의 건강을 좌우한다. 여러분들이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도 사실은 이 체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빨리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고 또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랄 때는 한국에서 체온이 높았을 때 애들이 했을 때 병원에 데려가 봤지 내 몸이 체온이 낮았을 때 병원에 데려가 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저체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저체온이 만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영화인 줄 아시죠? 타이타닉이죠. 레오나르도와 케이슨이 조연한 영화 타이타닉인데 또 넘기시고요.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람들이 푸른 꿈을 안고 미국을 이민을 가려고 이민길에 향하다가 1912년 4월 15일 날 그린란드 연안, 그린란드가 캐나다 위쪽에 있는 그쪽의 섬입니다. 아주 큰 나라인데요. 그쪽에 빙하와 충돌해가지고 이 배가 침몰되는데 그때 인원이 얼마냐면 2223명이고 그 중에서 712명이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사고 직후 1시간 50분 카르파시아 구조를 위해서 도착했을 때 1511명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 당시 구명복이 3,500벌이나 되었습니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전부 다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도착했을 때 다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면 전부 다 저체온으로서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물에 빠지면 내 몸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느냐면 보통 그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해녀들이 겨울에는 15분 정도 해녀들이 이제 잠수를 해서 이제 살거든요. 하는데 여름철에는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 물속에서 들어가서 합니다. 그 이상 더 버티다가 전부 다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물이 차면 얼음이 되잖아요. 이 지구상에 지금 우리 한국은 추운 겨울입니다. 모든 만물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사람들도 굳어 있고 만물이 다 굳어 있거든요.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을 때는 잘 흐르다가도 물이 얼음이 되면 몸이 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체온이 보면 어느 게 정상이냐 할 때 36.5도 내지 37.1도가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체온이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자기 체온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체온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계 체계는, 우리 몸의 면역계 체계는 특히 호주 땅에서 살면서 좋은 환경에 살지만도 왜 일찍이 돌아가시냐? 주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로 해가지고 다 돌아가신데,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 면역을 방어해주는, 다시 면역을 면역을 방어해주는 곳이 뭐냐면, 첫째, 자율신경계와 두 번째, 호르몬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도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지게 되는데, 교감신경계는 여러분들이 주로 낮 활동 동안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이 교감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밤에 물 좀 어디 있나요? 제가 이 물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부교감신경에는 주로 밤에 활동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주로 교감신경은 낮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모든 그 활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분비되고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내 몸 자체에서 나오는 그 호르몬 분비가 축소가 되어져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데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그걸 지탱을 못 해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밤에 있는 부교감신경계가 제대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양인들은, 이쪽에 호주 사람을 비롯 서양인들은 보통 밤 10시 되면 정점으로 다 주무십니다. 제가 93년도에 이민을 왔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후 4시가 되니까 정막강산이더라고요. 한국은 오후 4시 되니까 그냥 한참 절정을 이룰 때, 93년도이면 우리 애들은 밖에 나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만 하도 제가 93년 이민 오실 때 퇴근 시간이 3시 반, 4시였다 그래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확하게 4시 되면 그 당시 다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알다시피 이 나라 주 뉴스가 언제 나오냐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도 7시인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 주 뉴스가 어디입니까? 9시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언제 자야 되냐면 9시부터 자기 해가지고 10시 그 사이에 수면을 취하게끔 우리의 뇌에서 이미 원시 시대부터 내려온 구조가 이미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보면 밤 12시고 좋고 1시도 좋고 먹고 놀고 이것이 일상화되다 보니까 부교감신경과 제대로 작동을 못해가지고 질병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는 이 면역 호르몬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에 의해서 또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것을 활동을 지켜주는 이 백혈구가 활동을 지켜주는데, 낮 시간 동안 너무 걱정, 밤일, 밤 잠 못 자죠. 이래서 우리 몸이 지탱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백혈구가 지쳐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도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이걸 지켜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밤에 수면을 충분히 취해주고 또 내가 다음 날을 위해서 이 몸이 뇌와 몸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연속으로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열이 날 때 왜 열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가 작동하냐? 백혈구가 작동을 해요. 항원이라는 물체가 바깥에 들어왔을 때 그 물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총동원이 돼가지고 그 백혈구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들어왔을 때, 감기가 들어와 항원이 우리 몸속에 침투했을 때 최소한도 3일 동안 이것이 있으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자기 같은 항원을 만들어내거든요. 이때 우리 몸속에 있던 백혈구가 동원이 돼가지고 외부에서 침입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항체를 만들어낼 때 한 3일 정도 걸린다고요. 그래서 백혈구하고 다시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항원하고 항체하고 싸우는 기간이 보통 일주일간 걸립니다. 이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날 때거든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자녀들 병원에 데려가 봤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약 주는 거 봤습니까? 약 주는 의사는 그는 잘못된 의사예요. 우리 한국에 가면 병원에 가면 반드시 약 줘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동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의사들은 자녀들에게는 약을 안 줘요. 우리 한국 의사들은. 이게 정답입니다. 이곳의 의사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건전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가능하면 감기약을 안 주거든요. 아주 심할 때 38도 5, 39도 올라갈 때 줄 때 항생제를 줍니다. 주는데 주로 줄 때 이거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걸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열이 나와 있으면 이것이 교감신경이 다운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이 할 때 있으니까 몸이 다운이 돼야 되잖아요. 기온이 떨어지니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때 무슨 여자냐면 약 속에 교감신경 활성화를 띄우는 그 약 성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을 먹고 나면 좀 어때요? 몸이 살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선 병이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병을 고치면 이 어린이들은 다음에 또 감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일단 외부에 들어온 항원이 들어오면 그 항원에서 백혈구가 동원돼 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게 만드는데 이기면 우리 백혈구는 그것을 어떤 항원이 들었다는 것을 백혈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충분히 그걸 대비를 해줍니다. 그만큼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그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기억을 다 하고 있어. 언제 네가 침범을 했으니까 내가 네 기억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우리 몸이 몸 자체에서 열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그러냐면 우리 몸의 기능이 자꾸 재작동을 못할 때, 예를 들자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잠을 못 잤을 때 또는 우리가 약을 많이 먹었을 때 오는 이런 것 때문에 몸 자체가 스스로 다운이 돼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오는 것이 저체온입니다. 자, 우리 몸에 보면 머리부터 우리 주로 중심지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심부 온도 영역이라고 그럽니다. 심부 온도 영역. 이때 우리 몸은 어떠한 우리 몸 자체는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이 부분까지 배 위쪽 부분을 갖다 굉장히 몸 스스로가 체온을 유지해 주려고 그래요. 이게
중심 온도인데 사람들의 중심 온도가 36.5도에서 37.1도를 말 때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아까 전에 좀 시가감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심부 온도인데, 자, 머리부터 우리가 저 배꼽 이쪽을 보는데, 어깨라든지 이런 부분, 이쪽 부분을 넣을 때, 우리가 추위가 왔을 때, 우리 몸의 체온은 항상 이 심부 온도를 안 잊어버리려고 굉장히 우리 몸 스스로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심부 온도 이 외의 부분, 다리 영역이라든지 팔 영역 이런 영역에는 우리 몸이 알고 네가 몸이 좀 추워도 괜찮아. 내만 살면 돼. 쉽게 말하면 내 부분이 이 온도가 갑자기 낮아지면 죽을 수가 있으니까 손발은 차도 된다. 이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뇌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동상이 걸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추울 때 이 우리 몸의 중심 온도 체온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이 몸 밑으로 피를 안 보내, 따뜻하게 안 해줘요. 충분히 우리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데도 우리 몸의 우리 중심적이 뭐냐면 중심 온도가 자기를 살기 위해서 밑에는 체온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어려서 동상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땀이 많이 나고 여름철에 여러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땀이 많이 나죠. 중심 몸의 체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 가지고 자꾸 몸속에 있는 체온을 어떻게 해준다?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몸이 굉장히 이기적이죠. 이게 죽으면 전체가 죽으니까 가능하면 몸의 중심 이 체온을 높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열을 생산하는 비율을 보면 제일 많이 우리 몸에서 열을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거 맞아요. 바로 근육 부분입니다. 근육이 22% 해놔지면 실제 제가 볼 때는 22% 내지 25% 정도까지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뇌, 심장, 간, 피부, 신장에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열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 그 새들이 중심 온도가 몇 도냐면 보통 38.5도 내서 39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밭에 눈 위로 걸어가도 중심 체온이 높기 때문에 죽지가 않아요. 우리가 집안에서 키우는 개 이런 게 있죠. 개들이 보통 37.5도, 고양이 이런 소들이 38도까지거든요. 바깥에 어지간히 있어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어린이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체온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 줄 압니까? 큰 차이 안 납니다. 어린이들이 충계로도 밖에 놀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36.5도에 37.1도 대비해서 어린애들은 밖에 뛰어놀 때는 37.5 정도 돼요. 그렇죠? 그때 어린애들은 그냥 피가 끓는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 중심 온도만 높여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짐승들도 0.1도, 0.2 사이에 우리가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하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시간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시고, 그냥. 사람의 체온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어지면 식도를 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장을 통해서 전부 다 혈관 쪽에 보내가지고 에너지를 발생하거든요. 우리가 대표적인 음식이 뭐냐면 뭡니까? 탄수화물하고 그 다음에 지방하고 단백질, 이걸 3대 영양소라고 그럽니다. 이 영양소가 우리가 입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입에 있는 퍼티알린이라는 효소하고 그 다음에 소장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역할을 해주는데
이때 그냥 우리가 몸속에 있는 이걸 그냥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것이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효소가 들어가줘야 활동한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인체는 음식물, 공기로 되어 있는데 삼 대 영양소가 제가 뭐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불을 보시고 불이 지금 캠프파이어인데 저 불을 다 타고 났을 때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재가 남겠죠.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가스가 나가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소화되는 과정에서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다 분해되고 나면 나머지는 노폐물, 쉽게 말하면 쓰레기가 남습니다. 쓰레기하고 뭐가 남습니까? 가스가 차잖아요. 음식 먹고 나면 이것을 완전 연소로 시켜줘야 되는데 완전 연소로 시켜주지 못하면 쓰레기가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의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20대, 30대, 40대까지는 괜찮아요. 피가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줘요. 50대 들어가 보세요. 이 노폐물이 피 속에 자꾸 쌓여져 나간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완전 연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양분, 이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을 영양분을 조절해 주는 것이 뭐냐면 첫째, 물입니다. 우리 몸속에 이 지구가 땅덩어리겠지만도 이 지구 70%가 물로 되어 있고 30%가 육지입니다. 우리 몸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느는지 모르지만도 자기 몸속에 물이 60% 내지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이 음식물을 쓰레기를 치워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물입니다. 물이고 다음에 물로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갖다가 이동시켜줘요. 영양분도 이동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활동을 해줄 수 하는 것이 뭐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효소가 그런 역할을 해줘요. 에너지의 발동을 준비해 주는 것이 효소가 다니면서 물도 이동시켜주고 영양분도 이동시켜주고 혈액도 이동시켜주고 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효소라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반드시 물, 비타민, 이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아기들이 태어나면 90%가 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하루에 물 어느 정도 드십니까?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속에서는 세포가 메말라요. 쉽게 말하면 물이 없으면 주름살이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수분을 빼앗기 때문에 세포가. 물을 충분히 섭수로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몸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많이 잡수면 어느 잡수는지 모르지만도 하루에 제가 볼 때 많이 잡술수록 좋은데 8잔까지 잡숴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에 물 몇 잔 정도 자십니까? 그러려면 자연의 우리 몸은 그래서 60대가 넘으면 수분의 5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노후가 되어 갈수록 뭐냐면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다 이게 세포가 그렇게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제가 별도로 한번 해야 되겠지만도 충분히 드실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 몸은 100조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세포가 물 속에 떠 있거든요. 이게 물이라고 그냥 우리가 일반
이런 물하고는 좀 다른 거죠. 몸속에 들어가면 다 영양분하고 같이 다 섞여서 오는 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포가 물속에서 이렇게 항상 전부 잠겨져 있어요. 잠겨져 있는데 이때 우리 백족의 세포에는 60% 내지 70% 수분으로 되어 있고 세포가 숨을 유지할 수 있는 가닥은 세포 안쪽 바깥에 75mm라는 전이차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전이차 음극, 양극에서 일정 간격을 띄고 있는데 우리가 세포가 수분이 부족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전이차가 딱 줄어들어요.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뭡니까? 잡아당기는 그런 힘에 의해서 피가 못 되겠습니까? 서로 붙어요, 붙어. 그러니까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세포가 서로 엉기고 피가 엉기게 돼 있다 이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한 사람은 36.5도 내지 37.1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0.5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저체온에 속한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65%가 저체온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깨 결립이라는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 현기증이 있는 사람, 변비가 있는 사람이나 허리 통증, 무릎 통증, 우울증, 두통, 이명, 설사, 생리통, 생리불순, 비만 이 10개 항목 중에서 한두 개만 해도 저체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4개 정도는 저체온이 분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은 심각한 저체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씩 이렇게 상담도 받아보고 질문을 받아보면 병들이 몸속에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체온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손발이 따뜻하고 이래서 다 저체온이 아니다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몸속에 다 병들을 안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손발만 따뜻하면 저체온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6.5, 37도가 건강한 사람이고요. 36도만 돼도 우리 인체는 추운 겨울에 바깥에 있는 것처럼 몸 스스로가 떨어주는 그 작용을 해요. 우리 몸이 떨어가지고 열을 발생해 줄 때가 36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가실 때 지금 겨울이지만도 몸이 떨리는 현상일 때가 뭐냐면 36도더라고요. 그리고 35도 때는 암이 발생합니다. 암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때라고. 물론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도 암 환자의 95%는 전부 다 저체온들이에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딱 집어보면 암 환자들은 95%가 전부 다 저체온에 속해요. 다 몸이 체온이 낮아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암을 죽일 수 있는 것은 39.5도가 때 암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가 34도일 때 34도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때는 죽는 것밤 소생할 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동사 직전의 사람의 체온은 33도 27.2할 때는 죽은 사람의 체온이 20. 그래서 죽은 사람을 시작 못하면 싸늘하라 그러잖아요. 체온이 떨어지는 거죠. 체온을 차이를 보면 제가 한국 기준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참고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9월까지는 체온이 전반 높아지기 시작해가지고 주로 이제 늦봄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름, 가을까지를 보통 하고 11월부터 4월까지는 이제 체온이 낮아집니다. 대체적으로 하루 동안을 놓고 보면 오전 3시부터 5시 사이에 체온이 가장 낮습니다.
이때 노인들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통계를 보면 이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로 새벽녘에 그때 추울 때 체온이 떨어졌을 때가 주로 노인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밤이라든지 이때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다른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초원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제가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첫째, 저체온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자율신경 균형이 무너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냐? 첫째, 교감신경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 가리구가 굉장히 많이 왕성돼가 나가지고 이 죽으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요. 활성산소를 만들면서 세포에 상처를 끼칩니다. 다음 부교감신경계는 역시 림프감, 부교감신경 특히 어떤 때 많이 나타나냐?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대체를 보면 그 부교감신경계가 오는 현상들인데 주로 노인들이 이제는 활동할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60세 이상 되면 보통 부교감신경이 활동됩니다. 운동을 안 해서 오는 현상들, 나른해지고 일하기 싫고 이런 현상들이 와가지거든요. 이때 되 무슨 현상들이 생기냐면 림프구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 혈관이 이 좁아져 있던 것이 이렇게 넓어져 가지고 도랑이 돼 가지고 혈액이 흘려도 흐르는 적 많은 적 저체온이 되는 겁니다. 그때 질병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때 자율신경 이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백희구가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걸 막아주지 못하고, 다음에 호르몬 균형은 이것도 무너지면 호르몬은 주로 신장 내에 있는 이제 호르몬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작동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몸속에 안에 자체 내에서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걸 치료를 못 해줘요. 그래가지고 좋은 현상이 원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찬 음식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약 가용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부 다 저체온들이 약 많이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냉장고 음식과 다음에 항약, 산성화된 음식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전 세계적으로 생활은 많이 편리해졌지만도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도 연세 드신 분들은 여름철에도 따뜻한 물을 잡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뒤에 밝히겠습니다. 다음, 유한 환경.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에어컨 다 쓰잖아요. 옛날에 에어컨 없이 다 살았거든요. 에어컨 이런 문화들이 전부 다 우리 체온을 낮추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욕탕에서 목욕을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년 6개월에 한 번씩 목욕하는 분 계십니까? 전부 다 샤워로 끝나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보면 욕조가 다 있잖아요. 욕조가 있으면서 주로 그 욕조를 어떻게 쓰냐면 빨래할 때 쓰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김치 담글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쓴다고요. 이게 그럴 때 쓰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따뜻한 물에 추운 몸을 올려서 해주기 위해서는 그런 방편인데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바빠가지고 목욕 대신에 간단히 샤워로 끝내잖아요. 이게 다 체온을 낮추게 되는 원인인 겁니다. 면역력저하, 감기, 고혈압, 당뇨, 비만, 이 전부 다 이게 감기 자주 걸리는 사람들, 고혈압이 있는 사람, 당뇨, 비만 있는 사람 전부 다 저체온이에요. 거의 대부분 보면 그 다 이게 저체온에 속하는 사람들이 오는 게거든요. 또 생각을 부정적인 사람들, 모든 것을 보면 하나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꼭 떡을 놓으면 이건 부정적으로 생각해. 우리 내에서 그런 작동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우리 뇌 호르몬 자체에서 뭐냐면 독소가 있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저체온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아까 제가 설명한 건데, 교감신경과 가신경되면 스트레스, 가스트레스, 가루, 이때 가류기가 필로 이상으로 증가돼 가지고 이것이 죽으면서 뭐가 되냐면 활성산소를 품어내면서 그 세포들을 막 죽이는 것들, 상처 입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때 너무 교감신경에 지쳐 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런 사람들 음식 먹어도 음식 소화 잘 안 돼요. 여러분들 화났을 때, 짜증 났을 때 음식 먹어보세요. 소화되나요? 안 돼요. 이때 전부 다 뭐냐면 위염, 위궤양, 12장 궤양, 궤양성 대양 걸린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못 푼 사람들. 다음에 부교감신경에 가항진일 때 운동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60대 이상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들 하루에 30분만 운동하면 좋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젊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이가 60대 이상 된 사람은 최하가 1시간입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 못 따라가요. 겨우 30분 운동해놓고 딱 운동 다 했대요. 그러면 자기 몸 움직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최소한도로 하루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하거든요. 저 감기 몇 년 동안 감기 안 걸려요. 예. 같이는 안 해요, 나하고는. 워낙,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부교감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게 뭐냐면, 부교감신경계가 가항진된 사람들, 이 혈구혈강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야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혈액이 내려갈 길이 너무 넓혀져 가지고 만사가 그냥 태평스럽고 귀찮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냥 눕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여기 호주 사람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집에 들어오면 눕고 아이고 아파라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냐면 바로 부교감신경과 이게 혈관이 확장이 돼 가지고 그냥 너른너른해요. 이때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천식 같은 것이 오는 겁니다. 천식은 한번 걸리면 안 낫는 기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질병 중 하나인데, 이 천식이 오면 우리 몸에서 작동하는 것이 혈관이 수축되면서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 수축돼가지고 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갈수록 뭐냐면 이 기간이 자꾸 길어집니다. 알레르기, 아토피, 이것도 우리 한국에서 많이 걸리는데요. 이런 사람들, 물론 항경제인 요인도 있어요. 아토피, 우리 한국에도 뭐 호주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는 그래도 좀 좋아졌거든요. 우리 한국에서 아기 나면 과반수 이상이 전부 다 뭐에서 아토피에 걸리거든요. 엄마들이 먹는 음식들이 탁했어요. 엄마들이 먹는 음식이 막 탁해가지고 그냥 음식 안 가리고 막 먹잖아요. 봉지에 든 음식들은 제가 볼 때는 100%가 안 좋은 게거든요. 봉지에 든 것은. 왜 봉지에 보기 좋게?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그 속에 안 썩기 위한 가스 같은 걸 집어였거든요. 봉지에 들어있는 음식은 전부 다 안 좋아요. 100% 안 좋습니다.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한 것이 항약품을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다 좋아한다. 인스턴트 식품. 그러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애기들이 놀아야 될 풍부한 양수물이 뭐냐면 탁해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애기 하나 박는 게 고통스럽대요. 왜? 양수가 깨끗해야 될 물이 아주 독소가 많이 섞여져 놓으시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아토피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애기를 정상으로 나오려 그러면
신혼부부들, 혹시 젊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깨끗한 음식을 미리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피가 깨끗해야 애들이 먹는 건데, 자기 자식이 생길 건데 그걸 아무런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먹어도 돼봐요. 애기가 건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넘어갈게. 너무 시간이